추천은 지금 2,400개?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지? 망치 부인님 너무 웃겨가지고 추천하는 거 깜빡했어요. 야! 신조대엽님, 뒷담노트님 감사드리고요. 자, 이거 아직까지 추천 안 하신 1000명 누구야? 정원이야? 국정원 벌레들이야? 이 추천 안 하고 버티는 인간들아, 니들 재밌게 속으로 막 웃으면서 봐놓고 추천 안 했지? 나중에 너네 그 사랑한 사람이랑 분가분가 할 때 확 물설사할지어다. 예, 추천해주신 여러분 오늘 밤 평안하게 잘지어다. 예, 먼 옛날 이야기를 잠깐 또 봤고요. 자, 여기까지 요점 정리. 자, 오늘의 요점 정리. 자, 오늘의 요점 정리. 자, 뭐라 했어요? 근대화의 4가지 조건. 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다 잊어버렸겠지? 자, 근대화의 4가지 조건이 있어. 내리고님 감사합니다. 어떤 나라가 근대화됐다, 근대적인 성향이 됐다, 그럼 4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 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치적으로는 뭐라고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평등사회, 문화적으로는 합리주의. 야, 그래서 이제 쭉 한번 써봐요. 4가지를.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평등사회, 합리주의. 뭐요? 민주주의. 정치적으로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주의가 완성돼야 되고, 그러니까 만들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유경쟁 체제를 근본으로 한, 그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가 돼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 계급이 없는, 단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똑같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평등사회여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신에 의한 지배, 또는 이렇게 비합리적인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주의가 지배하는 사회. 그래야 우리가 그거를 근대화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제시대 때는 어땠다? 일제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식민지 국가였잖아. 이게 왕권 국가보다도 더 못한 게 식민지야. 국가가 다른 국가의 지배를 받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건 민주주의하고 멀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자유경쟁 체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시장 경제냐? 전혀 아니었죠. 일본에 의한 통제경제 체제였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철저히 차별하는 불평등 사회였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는 신사참배를 강요받았던 비합리주의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시대였다. 그러니 일제시대는 근대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일제시대는 식민지 근대화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이란 이론을 만든 작자가 있어. 그게 누굴까? 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이론을 만든 놈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들이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들이, 서울대 경제학과의 주류는 이제 거시경제학, 그 다음에 뭐 비주류가 미시경제학, 그리고 거의 아무도 수업 안 듣는 게 한국경제사였대. 한국경제사 분야를 연구했던 학자 몇 마리를 일본에서 돈 주고 산 거예요. 일본에서 도요타 자동차 있죠, 요즘에. 여러분, 넥서스인가? 그것도 도요타 거잖아. 미국 드라마 봐봐. 대부분 도요타 자동차 타고 다녀. 그 도요타 자동차의 자본이, 도요타 자동차의 자본이 그 한국의 경제사를 연구하는 교수들 몇을 사가지고 돈을 주고 그 이론을 만들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그래서 그 식민지 근대화론의 내용이 뭐냐? 늘어난 학교 숫자, 병원 숫자, 그리고 학교, 병원, 그리고 또 뭘 셌더라? 공장. 학교, 병원, 공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근대화의 상징이다. 이러면서 식민지 근대화론의 논리적 근거랍시고 공장 숫자를 댄 거야. 일제 공장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의 예속된 경제, 일본의 본국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일본에 바쳤던 그런 공장을 갖다 근대화의 상징이라고 정리했다니까? 기가 막히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쓰여진 교과서가 교학사 교과서야. 그래서 철저히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의 독립운동을 바라보고
조선 사람들은 미개했고 자기네들이 지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명분으로 삼았던 게 그게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예. 망사 빤스님 감사하고요. 네. 기가 막히죠? 예, 기가 막히죠? 그 내용이 완성된 게 87년에서 8년이야. 87년, 원래는 그 경제학자들이 그 일본의 무슨 교수 밑에서 일본 경제학 교수를 추종했던 무리들이래. 근데 그 일본의 그 교수가 굉장히 사회주의자였다는 거야. 초반에 굉장히 급진적인 사회주의자였다가 그 사회주의자가 70년대 말인가 80년대 초에 사회주의를 버린대. 그러자 같이 이제 그 사회주의를 버리면서 과도하게 변화된 거지. 극과 극이 통한다고 극단적 사회주의 경제론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되돌아서 갖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거야. 이 기가 막힌 인간들이에요. 네. 그걸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새누리당의 김무성, 오늘 아침에 새누리당 의원이 나와가지고, 예, 오늘 아침에 새누리당 의원이 나와서 어떻게 그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총리가 되느냐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 김무성 역사학교에 갔었을걸? 김무성이 역사 세미나를 열었잖아. 그 김무성의 역사 세미나에 와서 교육한 사람들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야. 오늘 아침에 김성태라는 새누리당 의원이 나와갖고 어떻게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총리를 하냐고 그랬단 말이야. 야, 그 사람 아마 김무성 역사 세미나에 갔던 사람일 거라고. 김무성의 역사 세미나가 그게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란 이름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교육하는 그런 자리였어. 교학사 교과서 편집진들 데려다가 강의시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누리당 박근혜의 기본적인 역사관이 저런 거야. 일본이 조선을 지배해서 미개한 조선 사람들이 근대화됐다.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권력을 뺏긴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문참극, 인사참극이야, 인사참극. 여기까지가 문참극의 실체와 그를 지명한 박근혜, 김기춘의 클라스, 걔네 말로 클라스, 요즘에 클라스 그러잖아. 라면,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 뭐냐? 이게 여러분이 문참극한테만 막 지금 분노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참극이는 버리는 카드일 수가 있다는 거야.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문참극이를 진짜 총리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야. 버리는 카드다. 그러니까 문참극으로 뭔가 가리고 있다는 거야. 이제 김진애 의원 트위터에도 나왔고요. 예, 김진애 의원 트위터에도 나오고 지금 이제 이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거는 버리는 카드다. 이건 막 논란을 만들어서 이걸 버리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문참극으로 막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해놓고 그리고 지금 뭘로? 뒤에서 준비하고 있는 카드가 있다. 그게 이병기를 비롯한 오늘 발표한 4명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닌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병기 국정원장. 예.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가 이게 주일 대사였잖아. 주일 대사. 일본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가 아주 궁금한 인간인데 이병기라는 국정원장 후보가 더 심각하다는 거야.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얘가 더 그러니까 보호하고 싶어서 얘를 보호하고 싶어서 그 만화가 있던데 누가 이 부분을 갖다가 저기 만평으로 그린 게 있어. 그 만평 봤어요? 그 경향 만평인가 뭔가 아니 왜 이렇게 말 많고 심각한 사람을 지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기춘이가 진짜 몰라서 물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 경향 만평인가요? 예. 그거 그 경향 만평 좀 우리 사진 게시판에 한번 올려줘 볼래요? 예. 진짜 몰라서 그러냐? 한마디로 그럼 이병기란 사람은 과거에 어떤 일 했냐? 이병기라는 국정원장 후보가 왜 문제인 사람이냐? 뭐 때문에 문제다? 얘가 97년도 대선 때 그때 소위 총풍 사건이었지? 그지? 총풍 사건을 주도하다가 걸렸던 사람이야. 총풍 사건이 뭐냐 하면
근데 이제 97년도에 그 김영삼이 IMF 때문에 IMF를 체제를 만들어 오면서 도저히 그 이길 수 없는 여권이 이길 수 없는 선거였어. 그때 그 북한에다가 돈을 주고 그 총기 난사 사고를 주문했었던 사건. 그게 그 총풍 사건인데 그때 역할했던 사람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적대적 공생관계. 자, 여기서 나옵니다. 뭐요? 적대적 공생관계.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북한하고 남한의 권력자들이 둘 다 말로는 통일해. 그런데 실제로 통일을 원한다? 안 원해. 왜? 북한이 만약에 통일돼봐. 북한의 걔 누구니? 김정은이. 걔 권력 유지할 수 있어? 유지 못해. 지금 분단 체제에 그 모든 게 통제당하 있고 당한 상황에서 독재로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박근혜와 새누리당도 북한이 없으면 정치를 못해. 모든 건 북한 탓이다. 모든 건 북한 탓이다라고 북한에다 덮어씌우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과 남한의 권력자들이 적대적 공생관계, 적인 척하면서 서로 같이 살고 있는 사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박근혜 정권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중으로 맺고 있어. 북한의 3대 세습, 김정은하고도 적대적 공생관계, 그 다음에 일본의 아베하고도 적대적 공생관계. 예. 겉으로는 싸우는데, 뒤로는 서로 협조하는, 겉으로는 싸우는데, 뒤로는 협조하고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병기야. 이병기가 바로 그 총풍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이라는 사람이죠. 예. 설마요? 그 망치 부인이 얘기한 부분을 또 이제 못 믿겠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이 이제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 한번 검색해봐. 적대적 공생관계 이렇게 검색해보면 그게 전문 용어로 나와요. 그게 이제 그 한한상 교수가 썼던 적대적 공생관계를 끝내야 된다. 그 논문에 나오는 표현이야. 그래서 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게 그럼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거냐? 아니에요. 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미국과 소련 사이 옛날에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미국과 소련이 바로 뭐 한 거예요? 적대적 공생관계였던 거야. 미국하고 소련의 KGB하고 미국의 CIA하고 서로 정보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적당히 정보를 갖고 있다가 자기네 나라의 자기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건을 공개하고 그래서 공포 분위기를 유도하고 그랬었던 거야. 그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게 그게 미국과 소련 냉전 체제를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라 하면서 유럽의 자본주의 세력을 내 말 들어! 협박했던 거. 그 다음에 소련이 그 WTO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내 말 들어! 그러면서 그 강요했던 거. 그게 적대적 공생관계예요. 그 적대적 공생관계가 냉전 체제의 몰락으로 사라졌어. 그리고 난 다음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역이 우리나라인 거야. 우리나라 남과 북이 소위 적대적 공생관계. 그래서 매번 사고를 치는 게 다 선거 때야. 북한에서 사고를 쳤던 게 언제나 선거 때였어. 이 선거 때만 되면 북한이 사고를 쳐줘. 서로 돕는 거죠. 왜? 북한이 사고를 치면 6.25를 겪은 노인 세력이 굉장히 전쟁 공포에 떨면서 누구에게? 여당에게 투표를 쫙 줄 서서 하거든. 그걸 노리는 거야. 그게 이제 그 북풍. 그걸 전문 용어로 북풍이라고 부르는 거죠. 적대적 공생관계 북풍. 이병기란 사람이 바로 그 북풍 공작을 주도했던 사람.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전력 중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 관련 뉴스 좀 올려주시고요. 이 사람이 또 하나는 그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차떼기 사건이 뭐냐. 한마디로 그 이회창이 선거를 나오면서 그 2002년이었죠. 2002년에 이회창이 선거를 나오면서 재벌들한테 돈을 요구해요. 예, 재벌들한테 돈을 요구해가지고
그 1톤 트럭에다가 1톤 탑차에다가 10,000원짜리를 가득 실으면 그게 150억이 들어간대. 그래서 150억이 가득 들어있는 현찰이 들어있는 그 트럭을 아예 그 열쇠채 받아가지고 그 한나라당 그 선거운동 본부로 가지고 갔던 사건, 그게 차떼기 사건이야. 사과 박스 말고. 사과 박스는 박스에다가 돈 뭐 1억 넘기는 거고, 차떼기는 뭐냐, 아예 트럭채, 트럭 1톤 탑차에다가 10,000원짜리를 가득 실으면 150억이래. 그렇게 해서 트럭채, 그래서 차떼기란 말이 나온 거야. 트럭채 돈 배달했던 사건, 그 돈 배달했던 사건이 차떼기인데, 그 사건 당시에 이병기의 역할은 뭐였냐면, 이인재 측에다가 돈을 5억을 주면서, 이인재 쪽에다가 돈을 5억을 주면서 여당에게, 지금의 여당이죠, 한나라당에게 유리한 정국으로 움직여달라라고 돈을, 이인재 보좌관한테 돈을 줬던, 돈 심부름했던 공작의 달인. 예. 그게 이병기야. 또 있는데, 3가지였는데? 그지? 3가지인데, 하나가 그 총풍 사건이었고, 또 하나가 이 차떼기 사건 당시에 그 돈 배달했던 애고, 그래 또 하나가 있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서 이병기가 박근혜 측근이 된 건 2007년부터였고, 그랬더니 이병기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일본으로 갔다는 거죠. 일본의 주일대사로 가서 거기서 박근혜와 일본 아베 사이에 겉으로는 존나 싸워, 뒤로는 우리의 이권 다 줬잖아. 응? 일본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착착 진행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시킨 MD 체제, 겉으로는 안 가지만 무슨 저고도 미사일? 중고도 미사일이 저고도 미사일이야. 결국 MD 체제의 다른 이름으로 그거 착착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 그거 했던 게 그게 이병기야. 그 이병기를, 천막당사,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차떼기 사건이 밝혀지면서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아졌어. 그때 천막당사를 쳐라, 그렇게 그 쇼를 알려줬던 게 그게 이병기. 천막당사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자기는 박근혜가 당대표가 돼. 그러면서 이회창과 우리는 무관하다 이러면서 당사를 버리고 우리는 한강변에 천막을 치겠다. 그러면서 천막에서 천막 당사를 짓고 거기서 선거를 치른다 막 이랬던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쇼였어. 천막에는 사람이 없고 실제로 한나라당 당사를 이용했으면서 천막 당사에서 움직인 것처럼 쇼를 했던 거야. 그 쇼를 기획했던 게 그게 이병기. 3가지. 이거 적어야 돼. 아까 잊어버렸어. 자, 뭐요? 총풍 사건, 그 다음에 차떼기 돈 배달, 그 다음에 3번째가 천막 당사 쇼. 예. 이걸 기획했던 게 그게 이병기라고. 예. 그게 2004년 아마 총선 때였을 거예요. 2003년 여름에 그 차떼기에 대한 2003년 봄인가에 차떼기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되고 그 결론이 2003년 겨울에다. 그러면서 안희정 잡혀가고 한나라당도 몇 명 잡혀갔단 말이야. 그래갖고 여론이 너무 안 좋을 때 그때 이 천막당사를 꾸리고 그걸로 총선을 치렀어. 2004년 총선을. 응. 예. 그쵸? 그니까 2004년 그 총선이, 천막당사 때가 그때지, 2004년이었지? 그지? 2006년 아니고. 한번 찾아봐. 천막당사. 천막당사가 2004년인지 6년인지. 4.15 총선 때지. 그때가 이제, 차떼기 말고 그거였다. 탄핵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해가지고, 완전히 열받았을 때, 그때 이제 그 이회창하고도 선을 긋고 우리는 천막당사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러면서 천막당사 쇼를 하고 박근혜가 막 운동화 신고 막 붕대 감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국민을 속였던, 한마디로 이제 박근혜 이미지 작업을 주도했던 게 이병기인 거야.
박근혜 파리. 박근혜를 이미지로 팔아먹었던 걸 주도했던 게 이병기고 그 이병기를 지금 국정원장으로 지명한 거죠. 박근혜가. 그러니까 지금 언론사 그러니까 YTN에서 데려오고 그다음에 또 이 중앙일보에서 데려오고 이러면서 이병기가 전체적인 코디네이터가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뭐라래? 아시안 게임하고 또 뭐하고? 동계올림픽? 아시안 게임, 동계올림픽 뭐 이런 것들을 안기부가 관리하겠다. 총 안전에 대해서 대처하겠다. 한마디로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 다른 나라에서 이런 국제 경기라면 경찰이 담당하는데 뭐라 그러냐? 뉴스케이 저기 영상 있어요? 그거 함께 읽는 자료실에 좀 올려주세요. 같이 보게. 예, 참새장님 그거 자료실에 올려주세요. 예. 국정원 내가 안기부를 했어요. 국정원이 관리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국제 경기를 앞으로 국정원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 국정원이 관리한다. 이렇게 지금 오늘 발표가 났다니까? 예. 자, 지금 그 뉴스K 영상이 올라왔다니까요. 같이 한번 좀 봅시다. 예. 뉴스K의 그 자료실, 뉴스K에서 이병기에 대한 영상이 올라온 게 있다니까, 습니다. 모든 언론이 YTN까지 나서가지고 이 문참극을 까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병기 주일대사의 과거도 만만치 않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대선 자금의 배달책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보다 5년 전인 1997년, 그때도 대선이었죠. 이 당시 부품 공작의 책임자였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장부경 PD가 전해드립니다. 신임 국정원장으로 이병기 주일대사가 내정됐습니다. 이병기 후보자는 어떤 인물인지 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병기 후보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안보 인맥에서 사실상 좌장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우선 그는 외교관 출신입니다. 1974년 외무고시를 합격한 후 케냐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후에는 비서와 참모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2002년 대선 때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정치특보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 주일대사에 임명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알려져 있는 두 사람의 첫 대면은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박근혜 씨를 청와대로 초청했을 때 청와대 안내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병기 후보자였습니다. 이 인연은 2004년 3월 한나라당 대표 선거 때 이 후보자가 박근혜 당시 대표 후보를 도우면서 이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쟁 후보 측에 있던 이 후보자를 직접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5년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 고문으로 임명합니다. 그 후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 대선에서 박 대통령의 참모로 뛰었습니다. 그의 이력 중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옛 한나라당 불법 대선 자금 사건 당시 거액을 전달한 일입니다.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의 특보였던 이 후보자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인재 의원 쪽 김윤수 공보특보에게 한나라당에 유리한 역할을 해달라며 직접 5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차떼기로 모은 불법 대선 자금을 전달한 배달책이었던 셈입니다. 당시 검찰은 이 후보자를 단순 전달자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안기부 2차장 시절에 있었던 사건들도 주목됩니다.
1997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망명해올 당시 이 후보자가 막후 작전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부품 공작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97년 12월 이대성 안기부 해외조사실 실장은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공작에 착수합니다. 김대중 후보가 북한 고위층과 연결돼 있다는 등의 폭로 시나리오를 만들도록 한 뒤 재미교포 윤홍준 씨에게 북경과 서울에서 폭로 기자회견을 하도록 시킨 사건입니다. 그 대가로 안기부는 윤홍준 씨에게 2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이 지시를 한 사람이 권영의 당시 안기부장이고 이를 실행에 옮긴 해외조사실은 당시 안기부 2차장이었던 이 후보자 산하 조직이었습니다. 당시 이병기 후보자는 윤홍준 회견 당시 대만 출장 중이어서 공작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했지만 결국 지시 사실을 털어놨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2012년 대선 때 여론 조작에 앞장섰던 국정원, 그 수장의 과거 부품 조작의 책임자로 의심받는 인물이 내정됐습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문참극에 왜 문참극을 모든 언론이 다 까든지 알겠지. 심지어 KBS에서 문참극의 비리를 까고 있더라니까. 예. KBS부터 나서갖고 문참극을 막 까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 이병기 가리기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총리로 삼다니 말이 안 되잖아. 결국은 저게 문창극을 세워서 사람들의 방패막이 화살바지를 시켜놓고 뒤에 이병기를 앉히려는 그거였다는 거죠. 욕방패지, 욕바지. 문창극은 그냥 욕바지였던 거야. 욕바지. 실제로는 공작의 달인 이병기를 소리 없이 국정원장에 앉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가 되겠어요? 저렇게 공작을 많이 한 사람인데 국민을 속이고 공작을 그렇게 공작의 달인인데 앞으로 이제 여러 사람 이제 감방하는 거지. 간첩돼서. 그 박근혜 아버지가 한 짓이 뭐예요? 74년부터 죄 없는 사람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사형시킨 거, 그게 박근혜 아버지 주특기 아니었어. 그거 보고 자란 박근혜가 공작의 달인 이병기를 왜 국정원장에 앉히겠냐고. KBS가 어저께 1, 2, 3꼭지로 문창극을 단독 보도를 했는데, 물론 뭐 이제 KBS 보도본부는 뭐 자기네들이 거듭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만약에 KBS에서 이병기를 안 다뤘다면 그건 어제 다뤘어요? 어제 KBS에서 이병기의 과거 이거 다뤘나요? 그걸 다뤘다면 KBS의 진짜 변화 황골탈퇴이고, 안 다뤘다면 뭐 결국 그 욕바지 쇼에 주연한 거지. 어제 안 다뤘죠.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 한번 보면서 과연 KBS가 그 이병기의 실체를 저렇게 보도하나? 뉴스K, 방금 여러분이 보신 건 뉴스K예요. 뉴스K만큼 보도한다면 KBS가 거듭났다라는 걸 믿어주고, 이병기를 다루지 않는다면 결국 문창극 욕바지 쇼의 주연이다라고 보겠다는 거죠. 자, 이쯤에 다시 한번 듣는 건 좀 그렇고. 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의 역사, 우리의 역사, 우리의 영토, 우리 국민의 정신, 이 모든 걸 위협하는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어요. 그들이 돈으로 국민들을 세뇌시키려고 온갖 조작질을 다 하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야. 자,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이 와중에 제대로 정신 차리고 싸워갈 수 있을까요? 얘기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 (14년 4월 17일) 진도체육관. 가족들은 탑승자 명단 확인이 안 되는 등 불만 사항들을 고려하자 박 대통령은 즉시 시정할 것을 지시했고 가족들은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가족분들이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스크린도 설치해서 대통령을 향한 박수 소리와 TV에서 사라진 목소리들. 사라진 목소리와 공영방송. 공영방송의 대명사 영국의 BBC. 하지만 2000년 BBC 사장 자리에 오른 이는 그렉 다이크. 친정부 인사로 알려진 그렉 다이크였다. 여당이었던 노동당에 55,000파운드를 기부. 총리인 토니 블레어와 절친한 사이. 그렉 다이크가 사장이 되면 BBC의 엄격한 공정성과 중립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 실제로 이라크전 참전을 위해 반전 여론을 잠재워야 했던 영국 정부 2003년. 그때 BBC 사장 그렉 다이크에게 직접 전달된 총리의 편지. 대규모 반전 시위를 보도하는 등의 BBC 논조를 바꿔 정부와 보조를 맞춰달라. 그러자 친정부 인사였던 BBC 사장이 선택한 뉴스의 내용. 이라크가 45분 이내에 발사할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정부의 보고서는 정부가 이라크전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친정부 사장이란 세간의 우려를 잠재워버린 비판적 논조. 그가 비판적 논조를 택한 이유. 정치색을 넘어서는 공정 방송에 대한 신념. 모든 사람이 정치색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정이란 게 뭔지 이해하고 권력자의 애완동물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정치적인 색깔이나 출신이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본다. 그렉 다이크의 말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공정방송의 핵심은 권력, 정부로부터의 독립.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사리사욕 금지, 청렴성, 객관성, 책임성, 정직성 등 7개 항목의 공직 원칙에 의해 관리되는 BBC 트러스트의 위원들. 이들에 의해 공개 모집 선출 임명되는 BBC 사장. 정부나 총리, 정치 권력의 직접적인 참여는 불가능. 대신 언론을 통해 소개되는 사장 후보들의 면면. 그렇게 정치 권력의 동의가 아니라 국민의 검증을 받는 BBC의 사장.
한편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 KBS 쪽팔려 씨발. KBS 사장을 결정하는 이들은 정치권의 추천을 받은 11명의 이사들. 심지어 여당 추천인사 7명, 야당 추천인사 4명. 11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사장 선임이 결정되기 때문에 설사 야당 추천인사가 모두 반대해도 선임이 가능한 구조. 그리고 이사회를 통과한 사장 후보의 최종 결정자는 다름 아닌 대통령. 결국 누가 되든 정부 여당과 대통령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KBS의 사장 선임 방식. 그리고 4월 17일 KBS 뉴스가 보여줬던 진도체육관. 가족들은 탑승자 명단 확인이 안 되는 등 불만 사항들을 건의하자 박 대통령은 즉시 시정할 것을 지시했고 가족들은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가족분들이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그 스크린도 설치해서 대통령에 대한 박수 소리로 채워졌던 KBS 뉴스에는 사라진 목소리들. 수사 500여 명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전화를 좀 들어보십시오. 공영방송 KBS 뉴스에서 사라졌던 목소리들은 다름 아닌 실종자 가족들의 것이었다. 그리고 2년 전 박근혜 대통령 후보 방송통신인들과의 간담회. 2012년 10월 30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 실천하겠다. 박근혜가 한 말이에요? 짜증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박근혜 대선 공약 파기. 김진혁 PD의 미니 다큐 영상이었습니다. 참 비교된다, 그지? 김진혁 PD 너무 잔인해. BBC랑 KBS를 비교하면 어떡해. 마음 상했어. 아씨. 원빈하고 김경진의 외모 차이를 비교한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어? 누구지? 잠깐만요. 야, 이 집새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다. 이빨을 뽑아 짤짤이를 하고 손가락을 부들러 윷놀이를 하고 광화문 대머리에 사지를 묻고 똥꼬에 CD를 팍 박아서 문지르고 팍뜨고 갈아서 미친 개개밥에 말아주고 놈들아. 에이요! 부처맨서 에이 집새들아! 왜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냐고 외치는 개놈의 새끼들아. 부자들에게 99조 꽂아주고 평민들에게는 무정답색 없는 이 시벨놈들아. 니들은 이빨을 뽑아. 이거 뭐 저기 김진혁 PD의 욕한 건 아닙니다. 예, 김진혁 PD 욕한 건 아니고, 예, 저 시간 좀 마음이 상하네. 예.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시간 4시 24분이죠. 네.
노래 마저 듣고 싶어요? 안 돼! 자, 잠깐만. 다음 뉴스로 넘어갈게요. 다음 뉴스. 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는 왜라는 질문을 오늘도 던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던지는 질문에 답할 분은 민간 잠수사입니다. 이분 말씀에 따르면 수색 과정에서 해경은 민간 잠수사들에게 비밀을 지키라는 각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분은 처음부터 구조가 아닌 인양에 더 무게가 실린 게 아니었느냐 하는 의문도 제기해 주셨습니다. 행목항의 JTBC 기자를 찾아오신 민간 잠수사 신동호 씨와의 인터뷰를 오늘 낮에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그 일부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각서는 언제 어디서 쓰셨다는 얘기인가요? 5월 16일 날 현장에 투입되면서 얹은 바지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사인했습니다. 예. 각서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다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우선 여기 수색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인터뷰 내지는 외부에 발설할 시에는 5년 동안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 간략하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A4 용지 한 장 분량이었습니다. 예. 직접 그 문장들을 다 작성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작성되어 있는 것에 사인만 하셨습니까? 예, 사인만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그 신동호 잠수사 외에도 다른 분들도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각서를 썼다는 얘기가 되네요. 예, 그날 같이 올라간 잠수사 8명이 같이 썼고 다른 잠수사들도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언딘 바지선에서 그 각서를 쓰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언딘 측도 이러한 각서를 제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추천. 그 얹은 바지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다 알겠습니까? 예. 각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해경 쪽이었고요. 예, 해경이었습니다. 예. 혹시 다른 이런 그 구조 작업에 참여하실 때도 그런 각서를 쓰십니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예. 왜 이런 각서를 쓰라고 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때? 그때 당시는 경황이 없어서 사인만 했는데 예.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해경의 무능 또 어떤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항구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진도에 내려가신 이유가 바로 그 각서를 돌려받기 위해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범대본에 가서 돌려달라고 하셨다는데 그쪽에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각서 존재 사실이 없다. 그러나 한번 알아는 보겠다. 이 정도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 각서를 돌려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뭘까요? 예, 두 번째 민간 잠수사 이민섭 씨가 사망을 했는데 이 사건을 수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하게 과실치사입니다. 과실치사.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안전준비를 하지 않고 절단을 하는 바람에 가스가 고여서 폭발한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붕괴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나서게 된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각서 내용으로 보자면 5년 내에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쓰신 셈이 됐는데 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저희 방송과 이런 인터뷰를 하시는 것이? 불안할 것 같으면 나왔겠습니까? 예. 전혀 불안한 거 없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실 때 돌아가신 그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다는 요새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수색 작업 과정에서 이런 거는 바깥에 좀 알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신 것이 혹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저희들은 선미 부분, 4층 선미 부분을 수색을 했습니다. 예. 거기는 자기들 데이터로는 실종자가 1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1명이 있는데 10수일을 계속 수색을 한다는 것은 어떤
수색 어떤 상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들이 그 선비 부분 4층 SP1 출입구를 확보를 한 날, 출입구를 확보를 하고 수색이 끝나고 나니까 민간 잠수사들을 모여라 해서 하는 말이 일방적으로 88 수중에서 이제 선체 절단을 해서 부유물들을 제거하고 수색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래서 DS 바지는 내일부로 철수를 한다. 예.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 그것이 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요? 바지선이 한 번 바뀌면 뭐 살이 빠지고 기존에 있던 바지가 빠지고 다시 새로운 바지가 들어오면 이틀이 걸립니다. 예. 거기다가 새로운 잠수사가 들어오게 되면 이 현장은 아주 그 열악한 환경입니다. 수색하기에. 그럼 잠수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어떤 그 적응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러면 수색이 굉장히 수색이 지연되는 건 뻔한 사실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장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지시가 내려온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바지선이 여러 번 바뀌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 바지선은 그럼 왜 이렇게 자주 바뀌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이 현장은 잠수사가 필요한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 잠수에 능하고 어떤 그 실종자 수색에 능한 잠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 잠수사라는 것은 물속에서 수중에서 뭐 절단이나 용접이나 이런 작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그분들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그 민간 잠수사들을 배제를 해버리고 완전히 잠수사들만 투입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거 조금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 이 수중에 들어가서 갈 수 있는 장비 중에 제호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예, 예. 이 장비는 30m, 40m권에서 3시간 이상 수중에서 머물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예. 그런 장비는 이 현장에서 아주 절실히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비들은 다 배제해버리고 잠수사들을 투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25분, 30분 한 사람이 수중에 들어가서 수색을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조 목적으로 민간 잠수사들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선체 인양 목적으로 민간 잠수사를 모집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제가 여기 와서 수색하고 이런 일련의 뭐 돌아가는 과정들 또 해경들이 어떤 하는 행동들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인양에 목적이 있은 거지 애초부터 실종자 수색은 뒷전이었다. 예, 그겁니다. 예. 예. 오늘 다른 뉴스도 넘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내일 마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의 해경의 역할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동호 씨께서 생각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은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뷰에서 신동호 씨가 사용한 잠수사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수중공사와 인양 작업에 능한 산업잠수사를 말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인터뷰를 마치고 신동호 씨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상황실에 가서 자신이 제출했던 각서를 확인시켜달라, 그러니까 도로 내놔라 이렇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JTBC 취재진은 범대본에 신동호 씨가 말한 각서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는데요. 범대본은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외부에 누설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또 이 서약서는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민간 잠수사들에게 받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이나 희생자의 사적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 하는 의도일 뿐이며 정부가 민간과 함께 일을 할 때 통상적으로 받은 서약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요. 어제 막 8시간 동안, 어저께 막 8시간 동안
이 세월호의 진범이라 그러면서 유병헌을 체포하기,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의 모든 범인은 유병헌이고, 유병헌을 체포하기 위해서 유병헌을 도와주는 두 여자를 잡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하루 종일 생중계를 했잖아요. 금수원 압수수색. 오늘 아침에 몇 장면 나왔어. 갑자기 사라졌어요. 지금 이 금수원 압수수색이 오늘도 지금 되고 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유가 뭘까? 자다 걸린, 예. 어제 우리가 수상하다 그랬잖아. 놀러 간 거 아니냐. 얘는 뭔가 이상하다. 꽤 줄 서서 서 있고, 줄 서서 걸어 다니고, 뭔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역시, 네. 검찰 수사관들이, 예, 강당에서 자다가 걸렸어. 예. 자다가 걸려가지고, 그게 또 이렇게, 진짜. 몰라요? 검찰 수사관 자다가 걸린 거 몰라? 관련 뉴스 없어? 예. 검찰 수사관들이, 예, 어젯밤에 나온 뉴스인데요. 검찰 수사관들이 그 2층 강당에서 다음 업무를 대기하면서 잠깐, 계속 밤을 새서 고생을 하다가 어쩌고 저쩌고, 결국 그냥 일이 마땅히 없는데 애들 그냥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6,000명 대가리수 채우다가 그냥 애가 또 거기서 잔 거 아니야. 한겨레 만평 봤어요? 예. 기사 지금 올라와 있어? 예. 아까 함께 읽는 뉴스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 보자. 여기 있다. 여러 가지 뉴스가 있겠지만, 이거는 세계일보 기사네요. 금수원 압수수색, 금수원 압수수색 가서 낮잠만 잔 검찰. 유병헌 청해진 해운 회장 검거 작전을 벌이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소속 수사관이 10여 명이 11일 경기도 안성시 금수원 압수수색하는 와중에 돌아가면서 대강당에서 낮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 회장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명수배된 기독교 복음집 내외 구원파 신도 6명을 체포하고 유 회장이 쓰던 자질구레한 소품을 압수하는 데 그쳐 낮잠 압수수색에 따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저 금수원이 쇼였다는 걸 증명한 거야. 금수원이 쇼였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험 한번 봅시다. 지금 벌써 이제 사건 발생 2달이 다 돼가는데요. 혹시 다 잊어버린 거 아니야? 세월호 사건에 진범 4마리를 써라. 예, 진범 넷을 써라. 세월호 사건에 진범 넷 누구예요? 써봐. 첫째, 누구죠? 선박 연령 30년으로 연장한 누구? 자, 선박 연령을, 여객선 설령을 20년짜리를 30년으로 연장한 게 누구야? 이 뻥박이. 예, 뻥박이라고 써야 돼요. 맹박이, 뻥박이. 네, 첫 번째 진범. 두 번째, 선장에 선박 안전관리 의무 규정을 없앤 게 누구? 선장이 배를 출항하기 전에 안전점검 의무가 있었는데 그 안전점검 의무를 풀어준 게 누구? 없애버린 게? 박근혜. 예, 두 번째 박근혜. 그 다음 대한민국에서 운행되는 우리 국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여객선에 운항 허가를 내주면서 이 불량으로 개조된, 한마디로 굉장히 위험하게 그 균형이 안 맞도록 개조된 이 세월호를 운항 허가해준 놈들 누구? 한국선급. 오케이, 훌륭해. 한국선급. 그 다음
이 한국 선급이 그 대충 보고 허락해준 거의 엉망이었잖아요. 그 구조도도 되게 개판이고 그렇게 돈 쳐먹고서는 허가해준 거를 평상시 안전점검이라도 제대로 했더라면 달라질 수 있었는데 그 안전점검을 서류로만 한 놈들이 누구야? 해운조합. 안전점검 서류로만 한 놈들 누구? 해운조합. 그러면 4명이 아니라 1명 더 있어. 누구야? 구조 민영화를 하면서 특정 업체의 이윤을 위해 구조가 아닌 인양만 주문해주고, 예, 그 인양이 수천억의 이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특정 업체에게 구조 민영화, 군안 민영화를 만들려고 로비를 했던 놈들이 누구? 해양구조협회. 우리 시청자들 너무 똑똑하다. 너무 똑똑해, 너무. 5개 다 맞춘 사람 5점. 예, 아니야, 하나에 20점 칩해서 100점 드릴게요. 훌륭해요. 예. 자, 우리가 반드시 잡아서 마지막 한 놈까지 법정에 세워야 될 5마리. 오적. 세월호 오적. 누구지? 세월호 오적. 이명박, 박근혜, 한국선급, 해운조합, 해양구조협회. 예. 세월호 오적에 대해서 쭉 한번 써보세요. 예. 속상하구나? 예. 자, 이건 외워야 돼요. 이 오적을 처벌할 때까지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어제 그 아빠가 직접 만든, 예. 아빠가 직접 만든 딸을 그리워하는 그 사랑한다 내 딸아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 저게 내 딸이라면 저게 내 딸이지 싶으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야.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 이쁜 아이들 다 죽였어. 살인범을 찾아서 법정에 세워야지. 여러분 세월호 오적 잊으면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한국선급, 해운조합, 한국해양구조협회 이 오적을 세월호 오적으로 규정하고 영원히 역사에 남겨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같이 보고 싶은 영상이 있었는데 머리 아파. 예. 자, 그러면 아까 어저께 그 말도 안 되는 그 낮잠 퍼자면서 그 6,000명의 애들 왔다 갔다 시켰던 그 금수원 쇼 왜 했다? 예. 어제 그 금수원 쇼 뭐 때문에 버린 거다? 지금 세월호 아이들을 그렇게 죽여놓고 그 금수원 쇼로 덮고 싶었던 뉴스가 있었으니 그게 뭐였다고요? 살려달라고! 농사짓게 해달라고! 근데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행정 대집행을 하시려고 합니까? 국면 위안리 산 66번 지상의 불법 시설물인 펜도 운망 및 컨테이너 철거 행정 대집행을 2013년 6월 11일 공유수입으로 대집행 개장을 선언합니다. 들어가서
마세요, 선생님. 가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해, 발 조심해. 그 밑에 세컨 세컨 차단. 우리 어머니 지켜주세요. 괜찮으십니까, 수녀님? 우리 아프십니까? 내가 지금 내 아버밖에. 안전한 곳에 여기 내려드릴게요. 내려. 천천히. 조금만 더. 조심히 모시고요. 아니, 내 책. 위험한 게 아니라 지금 모욕감 주는 거 당신들이라고. 실태가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시청의 행정대집행 실행하고 있고 한전의 공사도 지금 착수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계신 거는 공무집행 내지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선현이들을 이렇게 자식 갖고 나가는 이 나라가 대단한 나라 아니야? 어? 저쪽 가서 내가 내려간다고! 미끄러져. 와! 이게 경찰이냐고! 이게 나라냐고! 이게 정부냐고! 이게 정부냐고! 야이 집새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다. 이빨을 뽑아 짤짤이를 하고 손가락을 부들러 윷놀이를 하고 광화문 내 머리에 사지를 묶어 똥꼬에 심지를 팍 박아서 문지르고 뱉뜨고 갈아서 미신개개 밥에 말아주고 놈들아. 에이요! 부처행성! 에이 집새들아! 왜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냐고 외치는 개놈의 새끼들아. 부자들에게 99조 꽂아주고 평민들에게는 무장잡색 없는 이 시벨놈들아. 니들은 툭발을 뽑아 짤짤이를 하고 손가락을 부들러 윷놀이를 하고 광화문 내거리에 사지를 묶고 똥꼬에 심지라가 부싸지는 놈들아. 손을 뜨고 가는 놈들아. 미친 개들밥에 에이요! 부처행성! 야이 집새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다. 이빨을 뽑아 짤짤이를 하고 손가락을 부들러 윷놀이를 하고 광화문 내 머리에 사지를 묶어 똥꼬에 심지를 팍 박아서 문지르고 뱉뜨고 갈아서 미친개개 밥에 말아주고 놈들아. 에이요! 부처행성! 에이 집새들아! 왜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냐고 외치는 개놈의 새끼들아. 부자들에게 99조 꽂아주고 평민들에게는 무장잡색 없는 이 시벨놈들아. 니들은 툭발을 뽑아 짤짤이를 하고 손가락을 부들러 윷놀이를 하고 광화문 내거리에 사지를 묶고 똥꼬에 심지라가 부싸지는 놈들아. 손을 뜨고 가는 놈들아. 미친 개들밥에 에이요! 부처행성! 아우, 말이 너무 심하잖아.
원래 소리가 안 나나? 안 오셨습니다. 아직요. 오시면 목을 매달라고 저렇게. 국책 사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사업을 지금까지 쭉 몇십 년간 감행해 왔는데, 지난날 우리가 새마을 운동할 때 그 당시에는 네네. 지금 70,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970년대에는 20대 30대입니다. 네네. 바로 그분들이 새마을 운동 주역들이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친 장본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고 훈장을 주지 못할 망정, 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 생활권을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왜 뺏어가려고 하느냐 이거라.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T자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가요. 네. 그 왜 바로 못 갑니까? 경제원칙에서 바로 와야 네네. 국고손실도 줄고. 근데 오다가 이렇게 T자를 그리고 가다 보니까 여기에 큰 마을들이 크게 3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 3개 마을이 뭐뭐예요? 보라마을, 바로 유치 어르신이 분신장애를 한 이유가 네. 바로 안 가고 왜 이렇게 T자를 그리면서 왜 이렇게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재산상, 건강상, 환경상 피해를 주면서 가느냐. 빈약하고 불쌍한 주민들을 휘젓고 이렇게 가는 곳이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닙니다. 진짜 참으로 이게 국책사업입니까? 오늘날 아무리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는, 아는 것 없는 도대체 왜 디귿자를 그런 주민을 할지라도 사회 정의는 압니다. 수고하십니다. 국토와 농토를 아끼고 사랑할 줄은 압니다. 상식은 알아요. 명문 대학을 나와가지고 고등지능범 되는 사람보다도 100배, 1000배 애국자 아닙니까?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 골병을 들이고 고통을 줍니까? 결국은 3,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공권력을 동원해서 대부분이 노인들이고 또 지금 농번기에 한창 농작물을 수확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엄청난 공권력을 투입을 해서 지금 주민들을 막다른 곳으로 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텔레비전 토론이나 또 이런 쟁점들의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을 통한 논의를 한사코 거부하고 무력을 통해서 밀양 상황을 진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8년간 싸워온 이유가 있고 그 사이에 쌓여왔던 분노나 그 좌절감, 국가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분노들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되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될지 정부가 똑똑히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녁 식사도 안 하시고? 점심 안 먹었어요. 점심 안 먹고? 네,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 왔는데 뭐. 밥 안 먹깁니다. 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렇지. 뭐 어차피 뭐 지금 한번 봐보세요. 그 재산상 가치는 제로 상태로 만들어놨고 이거 정부에서 강탈 아닙니까? 강탈. 재산 강탈입니다 이거는. 그래 안 해놓고 지금 이 많은 병력들 대부다가 지금 주민들 목숨까지 내놔라 하는 거 아닙니까? 남은 게 목숨밖에 없다 아닙니까? 뭐 더 내놓을 게 뭐 있나요 뭐. 한길의 기자.
이 법이 대한민국 법이 민주 국가라고. 독재도 이렇게 하고야 가만히 있어도 숨도 술떡말떡 하는 거. 이거 좀 기어올라. 독재도 이래 안 한다. 어디 지랄배 하고 있노 이거. 불러주세요. 자, 불러주세요. 나도 자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이해하고 나가야 돼요. 타격 주지 마세요. 우리가 자, 저 한 사람은 있는 거 더불어 가져가도 안 되면 헤어지 갈게. 아저씨 그만하세요 그만. 위험합니다. 자, 다칩니다, 다쳐. 자, 안전 위해서 조금만 물러서요. 안전 위해서. 그런데 한 가지 묻겠다. 시장 오기 내가 있고 시장 와야 내가 먹고. 국지연 김계는 진계냐 전화냐 우리가 있어. 언니야 우리는 오면은 호루라기 딱 불어놓고 이거를 다 거쳐놓고 이걸 들어가자. 동아리 저기 저 뿌리 나한테 못 들어갔대. 이것도 예예예. 예. 7번. 예. 탄속이요. 그리게 내줘야 되지. 여기서 할머니들이 개 끌듯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는 걸 우리 현장에서 당했다 아닙니까? 그럴 때 가장 슬프고 가슴 아팠습니다. 집 나간 똥개 취급을 하더라고 할머니들은. 그 손잡을 때는 아이 남성들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이고. 나는 왜 딱히 안부 전화하신 거 아닙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자꾸 뉴스 나와서 하니까. 이 사건 터지는 걸 보고 연락하던데. 부모 자식 가다 보니까 내 바가 통하고 다시 전화가 오잖아요. 농사 천하지 대본이라 하는 말 아시잖아요. 그 말만 알았지 실제 실감을 느끼지는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7.25 송년차 반대를 하면서 농민들과 이렇게 8년간 내지 3년간 이렇게 같이 호흡을 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씨앗이더라고. 이런 할머니들의 정신이 후손 만대까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런 할머니들을 짓밟았다 하니까 이런 슬픈 일입니다. 이 나라가 어찌 될라고. 영민아, 문 좀 열어줘.
그 주소가 없다고 나오는데요. 오마이뉴스 그 기사가 없다고 나와요. 컨텐츠가 없다고. 주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른문님, 그 주소가 없다고 나와요. 예. 그 함께 읽는 뉴스에 올리셔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서는 주소가 잘린 것 같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이거 아니고, 이건 아까 우리가 본 거고, 이거 말고 그 사진 찍는 거, 그 저기 산에서 사진 찍는 거. 이게 지금 부상자를 헬기로 이송하는데 옆에서 여경들이 V자 정말 왜 이러니 진짜 진짜 왜 이러니 야이 집새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다. 이빨을 뻗고 짤짤이를 하고 손가락을 부들러 흉내를 하고 방아만 내 머리에 사지를 놓고 똥꼬에 CD를 팍 박아서 문지르고 팍 갈아서 미친 개개발을 말아주고 놈들아. 에이요 부처맨서 에이 집새들아 왜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냐고 외치는 개놈의 새끼들아. 부자들에게 99조 꽂아주고 평민들에게는 무장작색 없는 이 시대를 놈들아. 온 나라가 미친 것 같다고. 예. 여러분 욕설은 좀 중단해 주시고요. 예. 내가 아까 다 했잖아. 대표를 했으니까 욕설은 하지 마시고. 정말 왜 들리라는 거지 진짜?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지금 내가 이상한 거야? 지금 대한민국은 뭐 비정상의 정상화? 누가 비정상이고 누가 정상이냐? 진짜.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우리 망치부인 방송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 여러분이 보고 싶었던, 잠깐만요. 정말 가슴이 저한테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보니까 가슴이 확 뚫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뉴라이프 전국연합이 큰 발걸음을 내딛은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1년은 거꾸로만 가던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온 정말 놀라운 1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저게 뉴라이트 회원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달려갈 여러분의 1년은 발기식에서 저렇게 한 거죠?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1년이 되어야 합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한숨과 한식이 일상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뉴라이트 연합이 새로운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바로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중심에 바로 뉴라이트 여러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나서주십시오.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을 이겨내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애국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저 자리에 손학규 전 지사도 참여했었죠. 이 영상은 박근혜 그 당시 한나라당 대표만 나와 있는데 저 자리에서 손학규 경기도 전 지사도 참여했었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네. 막걸리나님 감사하고요. 자, 오늘 망치부인의 방송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현재까지 망치부인 방송 아까 500명 넘었죠? 3,500명 넘게 보던데 추천은 3,200. 약 300명의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이 있는 건가요? 꼬꼬마님, 더해피님, 서초국 규리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재밌었어요? 자, 여러분 공지사항 다시 나갈게요. 무해 이정민님 감사드리고요. 아까 방송 중간에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일일이 인사 못 드린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내일 오전은 9시 그러니까 내일 아침 9시에 이 방송이 종료가 돼요. 제 방송이 오늘 방송은 내일 아침 9시까지 못 해요. 9시까지밖에 못 해. 왜냐하면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가 정전이 돼. 우리 아파트가 정전이 되기 때문에 제 방송이 내일 아침 9시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 9시부터는 이제 정전이 돼서 제가 내일은 모바일 방송을 모바일 방송을 할 수 있으면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은 내일은 우리 집이 전체가 정전이 되기 때문에 집에 불도 안 들어와. 집 안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내일은 나가서 야외에서 모바일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내일 아침 9시까지 망치부인 방송, 제 방송을 쭉 할 거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 아침 9시 이후에 출근해서 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 망치부인 방송국으로 들어가시면, 망치부인방 이렇게 방송국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방송 다시 보기 게시판이 있어요. 방송 다시 보기 게시판으로 가시면, 이 방송 다시 보기가, 이거 아닌데? 이거 말고, 방송 다시 보기가 이게 옛날 건데? 맞나? 6월 요거는 이제 다른 거고, 이것도 아닌데? 뭐야, 상위권 4개는 뭐지? 위에 3개는 오늘이 지나면 못 보는 영상이라고 3개가 올라와 있는 거고요.
요 밑에 문참극 사태, 이병기 국정원장 뭐 이렇게 날짜를 보시면, 예, 날짜를 보시면 이게 어제 날짜, 오늘 날짜인가? 예, 오늘 올라온 영상이죠. 왜냐면 어제 방송인데 오늘 올라온 거야. 아니야. 요건 아까 방폭된 거구나. 예, 요건 아까 방폭된 거였고, 예, 요게 이제 어저께 방송이죠. 예, 문창극 총리 후보 또 김기춘 오빠맨, 요거는 이제 어저께 방송이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게 올라간 거예요. 3시간 32분짜리.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이게 41분짜리가 오늘 아까 시작해가지고, 그 41분 만에 방폭되면서 올라가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망치부인 방송 내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방송 못 볼 때, 이렇게 와서 이걸 보시면, 요거는 이제 시간을 여러분이 아무데나 정해서 볼 수 있잖아요. 2주일 동안 보실 수 있어요. 예, 매번 그 방송 다시 보기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날짜를 보시고 2주 동안은 볼 수 있으니까 2주 안에 보시고 그 다음에 나는 저기 이렇게 아프리카에 와서 컴퓨터로 접속해서 볼 수가 없다. 그럴 때는 그 스마트폰에서 여러분이 앱에 스마트폰 앱 검색을 하세요.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 망치부인 시사수다방을 검색하시면 풍행국이라는 분이 올리신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만 쫙 팟캐스트 모아놓은 게 있어. 소리로만 들을 수 있는 거. 예, 소리로만 들을 수 있는 걸 쭉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유튜브에 가서 망치부인 검색하시고 최근 일주일 동안이라고 검색하시면 일주일 안에 올라간 거. 한 달이면 한 달 안에 올라간 망치부인의 방송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을 보시거나 아니면 팟캐스트에서 망치부인을 검색해서 보시거나 팟빵이라는 데 가면 팟빵이라는 걸 보면 팟캐스트를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거기서도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이 있습니다. 네, 그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매우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서 망치부인 목소리를 들으면 치안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네. 그 망치부인 방송이 많은 용도로 사용되는데, 야간 작업하시는 분들, 예, 야간 경비하시는 분들이, 망치부인 방송을 틀어놓고 방송을 듣다 보면, 일을 하면 졸음이 안 온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이렇게 옥탑방이라든가 이렇게 지층에서 혼자 사는 여성 시청자들이 늘 바깥에 이렇게 창문 밖이나 이렇게 문 밖에서 저벅저벅 발소리 들리고 해서 굉장히 두려웠었다. 근데 이제 망치부인 방송을 크게 틀어놓고 자면 발소리가 안 들린다. 예, 뭐 그런 용도. 또 이렇게 오늘 발견한 그 망치부인 짤짤이 랩 요런 거를 이렇게 틀어놓고 주무시면, 예, 특히 이제 알람으로 맞춰놓고 주무시면 아침에 반드시 일어나실 수 있겠죠. 예. 누가 이렇게 남자친구나 누가 말 안 들으면 그 노래를 선물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예. 가끔 가다 보면 말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망치부인을 국회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네. 망치부인이 국회에 가서 신문 나와요. 뭐 초선 의원, 예, 누드 검색하는 동료 의원 손가락 분질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초선 의원, 뭐 여성 의원, 막말하는 동료 의원 이빨 뽑아 짤짤이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신문 나오면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예, 제가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도봉산 밑에서 수양하고 있는 거니까 어디 딴 데 가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망치부인 그러면 내일은요, 내일 낮에는 제가 이렇게 집에서 방송 못하고 제가 바깥에 떠돌다가, 예, 바깥에 이렇게 막 떠돌다가 그 방송할 만한 곳이 있으면 거기서 내일 낮은 그 모바일 방송을 할 건데 그 모바일 방송이 잘 끊길 겁니다. 예, 방폭이 자꾸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폭되더라도 망치부인 방송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마음 있으신 분은 늦지 마시고 내일 낮 2시까지 오시고요. 오전부터 제가 오전에 돌아다니면서 모바일 방송 할 수 있으면 할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집 빌려드릴까요? 괜찮아요? 네. 님 집이 알고 보니까 남영동 막 그런 거 아니야? 농담이었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망치부인, 예, 집이 정전이라서 거기다가 또 내일 우리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한대. 차도 빼래. 내일은 그래서요. 차를 몰고, 예, 드라이브 방송
드라이브 생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드라이브 방송을 나 혼자서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동생을 꼬셨어. 예, 우리 동생 내일 하루만 쉬어라. 그래갖고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그 건강을 위해서 드라이브 방송을 할게요. 콩사탕은 내일 학교 가야죠. 예, 콩사탕은 학교 가고 저하고 동생만 아침부터 이제 떠도는 떠돌이 방송. 예, 내일은 떠돌이 방송을 하는 날이니까 예, 여러분 혹시 방송이 끊기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일 망치 부인 어디로 떠돌까요? 예. 자, 자세한 내용은 내일 9시 이후에 내일 9시 이후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내일 낮 2시 망치 부인의 생방송 야외에서 모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안산은 안 갈 거예요. 예, 안산 분향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2명의 그 실종자 모두 찾을 때까지 안 갈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 자, 내일은 좀 멀리, 백양사 뭐 이런 데 한번 가볼까? 예. 자, 내일 망치부인의 떠돌이 생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 반응 좋으면 앞으로도 금요일 날마다 떠돌이 생방송 할지도 몰라? 여러분 뭐 동네로 오라는 분들 많잖아요. 대전은요. 아니, 내가 저기, 누가 고현정도 아니고 뻑하면 대전은요. 내 이제까지 대전 생방송을 못했어. 예, 그 대전 생방송을 한 번도 못했는데 대전 생방송 아니면 뭐 원주 생방송 아니면 최문순 의원 도청 앞에서 예, 그 최문순 의원 그 저기 감시 생방송 뭐 이런 거 예, 마산은요, 일양은요. 좀 그만 좀 해. 알았어. 내가 일단 내일 떠돌이 방송 해보고 괜찮으면 예, 교토로 오세요. 거기는 저기 위험하잖아. 방사능 때문에. 예. 자, 애플크림님 감사합니다. 됐어 이제 그만해. 시끄러. 자꾸 이러면 내일 진짜 방송 안 해볼까 아침부터. 예. 망치 부인의 내일 떠돌이 생방송은 내일 낮 2시. 예, 내일 낮 2시에 망치 부인의 떠돌이 생방송 과연 어디에서 생방송 하게 될까요? 예, 여러분 내일 만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추천해주신 3,399분께 감사드리고요. 선물로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